3회 세무회계 문제입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가 아닌 것을 물었죠.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국세부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국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관리하는 장부 내용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부가 징수해야 된다. 근거 과세 원칙입니다. 국세를 부과할 때는 거래 형식보다는 실질 내용에 따라야 되겠죠. 실질 과세 원칙이고요. 신의 성실 원칙은 국민은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두 적용되는 겁니다. 신의 성실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우리가 세무조사라고 하죠. 해당 사실을 법인에게 당연히 통보해줘야 되겠죠. 이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3번.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내국 영리법인의 국외 원천소득은 외국에서 이미 과세가 되었으므로 국내에서는 추가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1번이 틀렸어요. 과세합니다. 대신에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내고 외국에서도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니까 그래서 외국 납부세액공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난 강에서 우리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봤었죠? 3번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맞죠?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본점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외국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도 맞고요. 4번. 가에 들어갈 항목. 우리 각 3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게 뭐 있죠?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원천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5번. 법인세법상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소득처분을 물었어요. 배당상여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 기타 사회유출은 없습니다. 4번이죠. 5번의 답은 4번. 6번.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 입금이 뭐죠? 수익을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임대료 수익 맞습니다. 사업수익 금액은 매출액이니까 수익 맞죠? 답은 기업과 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의 답은 2번. 국세 과호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입금불산입이에요. 감자차익도 자본잉여금이기 때문에 입금불산입에 속하는 거고요. 답은 2번, 기업과 니은 2번이었습니다. 7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에 기입해서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 항목. 유보를 찾으시면 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초과 송금불산이 유보. 단기매매 증권평가 손실 송금불산이 유보. 대손 충당금 한도초과 송금불산이 유보. 기억, 니은, 디귿 2번이 답이 되겠네요. 7번의 답은 2번. 업무무관 관련 자산 이자는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8번. 송금불산입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법인세 비용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송금불산입. 판매한 제품의 재료비는 송금. 벌가금은 송금불산입이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저가법으로 신고되어 있으니까는 인정되죠? 인정됩니다. 송금. 결국은 법인세 비용하고 벌가금 두 개 더해서 1,200만 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만약에 원가법으로 신고했다라고 나오면 송금불산입인데 저가법으로 했으니까 송금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9번. 송금으로 인정되는 법인세법상 자산평가 손실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파손, 부패. 1번이네요. 시가로 인한 평가 손실은 인정이 안 돼요.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래서 2, 3, 4번은 모두 시가로 평가한 거니까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고요. 1번의 파손, 부패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10번. 차입금에 대해서 발생주에 따라 이자 비용 3천만 원을 계상을 했다. 이거 분개 불러드릴게요. 차변에 이자 비용 3천, 대변에 미지급 비용 3천입니다. 세무조정 없어요. 답은 4번입니다. 미수수익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금불산입이라고 그랬죠? 미수수익은 입금불산입인데 미지급 비용은 또 인정을 해줘요. 예,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무조정할 게 없어요. 11번. 감가상각 범위액을 물었습니다. 맨 끝에 봤더니 정액법으로 신고했다고 나와있죠? 여러분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이잖아요. 내용연수분의 정액법은 내용연수분해예요. 내용연수분해 취득원가, 취득원가 마이너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입니다. 내용연수가 몇 년? 20년 나와있죠? 20년 분해 취득원가 1억 원, 1억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없어요. 그러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500만 원 나오죠? 감가상각 범위액은 500만 원.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1번의 답은 2번.
12번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일정 한도까지만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틀렸어요. 종업원은 무조건 100% 인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대상자는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법인에 1년 이상 근무한까지는 맞는 문장인데 종업원만 해당된다가 틀렸죠. 임직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인누계액만큼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추계액 전액을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번이 맞는 거네요. 3번. 제가 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인액만큼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면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한도 초과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송금불산이 유보죠. 기타 사회 유출이 아니라 유보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13번.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손익계산서는 볼 필요가 없고 재무상태표만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천만 원 나와 있죠. 우리 채권 잔액의 1%가 한도액이잖아요. 채권 잔액의 1%. 3천만 원의 1%면 얼마 나오는 거죠? 30만 원 나오죠. 30만 원이 한도액인데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이 300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270만 원 한도 초과됐습니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13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를 보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이 바로 기말잔액이란 말이에요. 그 기말잔액하고 비교를 해주는 거죠. 채권 잔액의 1%면 30만 원이 한도액인데 대손 충당금이 300이 있으니까 270만 원이 한도 초과된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14번. 접대비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일정 한도까지만 송금으로 인정된다. 맞죠? 접대비 송금 산입 한도액 계산할 때 월수 중소기업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번이 틀렸습니다. 1년 기준으로 기본 한도가 1200만 원이고 중소기업은 더 높았단 말이에요. 2번이 틀렸어요. 1만 원 초과 접대비 간이영수증 받으면 전액 송금불 산입되는 거고요. 100억까지는 0.2% 추가로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모두 맞습니다. 14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답이에요. 2번. 15번. 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 플러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마이너스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을 해주시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차가감 기부금이 있으면 정확하게 차가감 소득금액이에요. 차가감 소득금액이고 밑에 플러스 기부금 한도 초과가 들어갑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가 들어가면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지금 현재 기부금 한도 초과는 200만 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억 원 나와 있습니다. 2억 원 나와 있고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가 복잡한데 다른 거 다 보지 말고요. 기초잔액 X, 기말잔액 X, 감소의 합계 830원의 동그라미, 830만 원의 동그라미, 증가의 합계 850만 원의 동그라미. 네, 그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가의 합계 850만 원이고요. 감소의 합계는 830만 원이죠. 이것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결국 2억 20만 원이 나오죠. 차가감 소득금액은 200만 원 더해주니까 2억 220만 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당기순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이 세무조정이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만 있다고 가정한다고 문장에서 나와 있어요. 그럼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요. 합계, 감소의 합계가 감소의 합계, 증가의 합계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6번. 기부금에 대한 올바른 세무조정을 물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지출을 1,500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한도초가 없어요. 한도초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지정기부금은 300만 원 전액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출이에요. 답은 3번. 16번의 답은 3번이에요. 17번. 송금불산입 때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채비건업.
네, 아닌 거 찾으니까 3번이죠. 운영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7번의 답은 3번이고요. 18번. 가지입금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가지입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죠? 가지입금 적수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입니다. 가지입금 적수가 10억 나와 있고요. 9% 곱하기 365분의 1에서 실제 받은 거 5만 원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 받은 거 5만 원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10억 곱하기 9% 나누기 365 마이너스 5만 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9만 6,570원이 나오네요. 2번입니다. 입금사안이 가지입금 인정이자 대표이사에 대한 거니까 상여 처분해 주시면 되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18번의 답은 2번. 19번. 2월 결손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2월 결손금이란 법인의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되어 당해 사업연도로 2월 된 결손금을 말하죠. 법인세 과세표준 시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거고요. 법인세 과세표준 시 계산되는 차감되는 2월 결손금은 발생한 연도에 관계없이 차감된다. 3번이 틀렸어요. 2008년도 거까지는 5년간 2월 공제되고요. 2009년도 거부터는 10년간 2월 공제가 되는 거죠. 19번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19번 틀린 것은 3번. 자, 4번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되는 2월 결손금은 당기 이전까지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되지 않은 2월 결손금이어야 된다. 즉 써먹지 않은 거여야 된다라는 거 맞죠? 20번. 법인세 감면 여부에 관계없이 뭐죠? 최저한세에 대한 거죠. 일정 한도 이상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제도 최저한세 4번이 답입니다. 21번.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은 개인의 소득이 한정된다. 맞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2번이 틀렸어요. 종합소득세율은 7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라는 말을 쓰죠. 종합소득세는 세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를 위해서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에 6%, 15%, 24%, 35%, 38%, 40%, 42%까지 있어요. 세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21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주소지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2번. 필요금비가 인정되지 않는 거. 이자와 배당소득이니까 1번이 답이겠죠. 22번의 답은 1번. 23번. 자,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그중 근로자가 벌어들인 세금을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말을 쓰죠. 다음 중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을 물었어요.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서 받는 봉급, 급료, 수당, 상여 등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맞죠? 근로소득 공제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 맞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일일 10만 원도 맞아요. 7월 1일에 처음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월로 환산한다? 틀렸습니다.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23번의 답은 4번입니다. 24번. 총 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총 급여. 과세 대상만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급여가 3천만 원 있습니다. 3천만 원 플러스 상여금 500만 원 플러스 자녀 학자금 500만 원 플러스 식사대는 월 10만 원까지가 비과세고 2만 원은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24만 원 플러스 차량 유지비 20만 원까지가 과세고요. 그럼 6만 원이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6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72만 원은 과세입니다. 다 더해졌더니 4,096만 원이 나오네요. 4번이 답이 됩니다. 24번의 답은 4번. 25번. 거주자는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다음 중 과세 표준 확정 신고 5월 달에 하는 걸 과세 표준 확정 신고라는 말 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주자 1번이죠. 토토복권에 당첨되어 세금을 공제하고 12억 원을 수령한 윤사마 씨
여러분 복권은 무조건 불리과세입니다. 5월 달에 신고를 안 해요. 답은 1번이네요. 25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근데 2번은 뭐죠? 음식점, 사업소득이죠. 3번은 뭐죠?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해서 소득이 발생한 거 프리랜서니까는 특정 사업소득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4번도 프리랜서입니다. 특정 사업소득이니까 당연히 5월 달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2, 3, 4번은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복권은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26번 부동산 임대소득 총수익 금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1년간 임대료 8천만 원 받았죠. 7월 1일부터 6개월치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4천만 원. 26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6번의 답은 2번. 27번 가장 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27번의 가장 바른 것은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가장 올바른 것을 물었어요. 1번 총 금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결혼, 장례, 이사 비용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제도죠. 지금은 없어진 제도. 자, 만 60세 여자도 60세예요. 여자도 60세. 그래서 틀렸습니다. 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한 일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표준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이 맞는 거죠. 3번이 맞아요. 거주자 본인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는 연 700만 원까지 전액입니다. 전액. 올바른 것은 27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28번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외국에서 지출한 건 안 됩니다. 28번의 답은 3번. 외국에서 지출한 거는 안 돼요. 29번 김3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9월 5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했다.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는 시기는 다음 달 10날까지죠. 9월 5일 날 지급했으니까 다음 달 10월 10날 그죠? 세금 납부하시면 돼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번의 답은 2번이에요. 30번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었죠.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맞죠? 원천징수 제도의 장점은 탈세 방지, 조기 확보,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 징세 비용 절약 맞습니다. 완납자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로서 별도의 확정 신고 절차 없이 납세임과 종결되는 경우로서까지는 맞아요. 근데 종업원의 근로소득은 예납자 원천징수죠.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 다시 하잖아요. 복권이 완납자 원천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예납자 원천징수는 납세 종결을 위해서 그죠?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확정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고요. 31번 부가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물었어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2번이 맞네요. 사업장 단위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거고요. 사업장 단위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세금 계산서 교부 및 수치는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각 사업장. 그래서 맞는 것은 2번이 맞는 거예요. 31번의 답은 2번입니다. 32번. 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단기할부 판매 인도되는 때, 장기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외상 판매 인도되는 때죠. 3번이 틀렸습니다. 32번의 답은 3번 틀렸어요. 33번. 영세일기타란에 반영될 과세 표준은 직수출이죠. 6천만 원입니다. 영세일기타란에 들어가는 것 6천만 원 직수출분. 답은 4번이죠. 33번의 답은 4번입니다. 34번. 10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과세 표준을 물었어요. 매출 내놓으니 매출 할인이 차감됐으니까 또 차감해 줄 필요 없어요. 연체이자는 원래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뭐 아무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3억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3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차감했으니까 또 차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35번. 7월 1일에 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사업을 개시를 했어요.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제품 매출한 게 2억 원 나와 있어요. 옆에다가 2천만 원이라고 써보세요. 2천만 원. 제품 수출한 건 0이죠. 원재료 매입하고 소모품 매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만 접대비는 불공이고요. 간이 영수증 받은 것도 불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접대비 불공, 간이 영수증 받은 것도 불공이에요. 결국은 원재료 소모품만 매입세 공제. 1억 9천만 원의 10%면 1,900입니다. 2천에서 1,900 빼서 100만 원이 나오죠. 답은 2번입니다. 35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해서 납부세액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매출세액이 2천만 원, 매입세액이 1,900이 있습니다. 접대비와 간이영수증은 불공제가 되는 거고요. 36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반드시 첨부할 서류는 확정 때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거 뭐 있습니까?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 2번입니다. 36번의 답은 2번. 37번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으나 맞죠? 면세 적용 대상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영세율과 면세 부담한 매입세액이 환급된다? 틀렸죠. 영세율만 환급되는 거고 면세는 환급이 안 됩니다. 37번의 답은 2번이네요. 37번의 답은 2번. 환급 안 됩니다. 38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물었어요. 토지의 임대, 토지의 공급, 국민주택의 공급, 주택의 임대. 토지의 공급은 면세예요. 토지를 사고 파는 건 면세. 국민주택의 공급도 면세, 주택의 임대도 면세인데 땅을 임대를 하는 건 토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1번이에요. 38번의 답은 1번. 토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39번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자는 등록번호만 들어가면 돼요. 매입자는 다시 한번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들어가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는 적색, 청색 두 부를 발행을 해서 한 부씩 나눠 갖는 거예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마다 매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월 합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없습니다. 정당하게 인정이 되죠. 4번이 맞겠네.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맞는 것은 4번입니다. 40번. 아래 관련 내용을 보고 바르게 서식을 작성한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상품을 구입한 거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하면 10,000원이죠. 기계장치를 구입한 거는 고정자산 매입으로 20,000원이 가면 돼요. 접대비는 부가세 제외해서 20,000원 있죠. 예, 일반 매입이에요. 고정자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상품 매입한 거 10,000원하고 접대비 20,000원하고 더해서 30,000원이 일반 매입에 가고요. 고정자산 매입이 20,000원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접대비는 불공이니까는 얼마 가면 되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2,000원이 가면 되는 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2,000원. 그러면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회 세무회계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